이번 얘기는 중국의 UN 활동에 관한 내용입니다. 중국은 그들의 목적을 추구하기 위한 또 다른 한 방법으로 UN 등 국제기구에서 발언권을 키우는 데도 힘쓴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습니다. 지난 6월에 중국 관리 한 명이 UN 산하기구의 하나인 식량농업기구 FAO의 사무총장으로 선출되었다는 뉴스가 바로 그것을 알려주었습니다. 지난 7월 미국의 폭스뉴스에 보도된 내용을 발췌해 봤습니다. UN에는 산하의 특별기구로 15개가 있습니다. 근데 지난 6월에 FAO의 사무총장으로 중국인이 선출됨으로써 중국이 4개의 산하기구를 이끌게 되었다고 합니다. 중국은 UN에 두 번째로 큰 분담금을 내는 국가입니다. 분담금 1위 국가는 미국인데 미국은 15개 특별기구 중에서 어느 것도 맞지 않고 있어서 비교가 됩니다. 미국은 UN 산하 6개의 기금이 있는데 유니세프와 WFP, 즉 세계 식량계획 등 2개를 맡고 있습니다. 오히려 미국은 2018년 6월에 UN 인권이사회에서 탈퇴를 선언하기도 했습니다. 중국 관리가 이끌게 된 4개의 기구는 다음과 같습니다. 첫째, 국제민간항공기구 ICAO, 그리고 정보통신기술을 다루고 있는 국제전신연합 ITU. ITU는 중국에게는 1대1로 계획 중에서 인터넷 1대1로의 중요한 기구가 됩니다. UN 산업개발기구가 있습니다. 이 기구는 개발 목표에 대한 책임을 담당하고 있다고 합니다. 그리고 이번에 FAO, 이렇게 4개입니다. 이렇게 우리가 특별히 관심을 두지 않던 곳에서 중국은 소리나지 않게 발을 넓혀왔다는 사실을 알게 됐습니다. 이런 방법으로 중국은 세계 여론에서 그들에 대한 비난의 목소리를 줄이고 그들의 주장을 지지하는 배후 세력을 확대하는 것 같습니다. 중국이든 어느 나라든 국제기구에서 세계 평화와 번영을 위해서 일하겠다는데 반론을 할 수 없습니다. 그런데 중국의 경우에는 그 의도가 다른 곳에도 있는 것으로 보이기 때문에 특히 관심을 가지게 됩니다. 중국이 이렇게 UN 등 국제기구에 그 영향력을 키우려 하는 의도는 그들의 아킬레스건이 될 수 있는 인권 문제 등을 여론화하지 않기 위한 목적이 있습니다. 그리고 이런 기구에서 중국은 대만의 참여를 봉쇄하기도 합니다. 그렇지만 이런 수단을 통해서 사실 중국은 대부분의 세계가 우리를 안전하고 번영하게 해줬다고 믿고 있는 규칙에 기반한 국제질서에 도전하고 있는 것이다. 이렇게 폭스뉴스의 논평이 나옵니다. 그렇게 하기 위해서 여러 수단을 사용하면서도 국제기구도 그 하나로 활용하려는 것 같습니다. 폭스뉴스의 논평을 그대로 인용해보면 서구 국가는 자국인이 국제기구에 진입해도 그 기구의 자율성을 존중하는 데 비해 중국은 그런 기구에 있는 자국인에게 중국의 정책에 대한 공공연한 지지를 요구하고 받아낸다.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그러면 어떻게 이런 일이 가능해졌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UN 회원국들을 대상으로 한 중국의 외교활동과 로비가 성공적이어서 그랬을 수도 있겠습니다. 그리고 선출된 중국인이 역량이 있고 회원국의 공동 번영을 위해 노력할 것처럼 보였을 수도 없지 않을 거라고 보입니다. 아무래도 UN 무대에서는 정치를 빼놓고 얘기하기가 힘들 것입니다. 중국 공산당 정권은 오랫동안 저개발 국가들과 유대 관계를 맺어왔습니다. 그 유대는 1949년 공산당 정권을 수립한 이래 빈국들과 함께 냉전 시기에 비동맹이라는 이름으로 같은 목소리를 추구하면서 모택동 사상을 수출해 왔고 그들과 함께 서구의 가치와 서구 주도의 질서에 주로 반대하는 목소리를 내왔습니다. 중국이 개혁 개방을 하고 냉전이 종식된 후에 중국은 석유 등 에너지 획득 등이 필요하게 됨에 따라서 진출한 아프리카 등 저개발 국가에서 광범위한 개발 사업 협력을 해오면서 영향력을 유지해 왔습니다. 그런 일들이 시진핑 이후로는 1대1로 계획으로 집중돼서 진행되고
있던 겁니다. 어쨌든 중국과 이렇게 관계를 맺은 국가들은 중국의 영향권에 들었고 중국의 의도에 나이든 타이든 협조할 수밖에 없었을 것으로 보입니다. 그래서 국제기구에서 행사할 수 있는 그들의 한 표를 그렇게 사용했을 것으로 추정됩니다. 그런데 폭스뉴스 논평에 보니까 이런 얘기가 있습니다. 중국은 이들의 표를 얻기 위해 정치적, 재정적 압력을 가하는 것을 부끄럽게 여기지 않는다. 즉, 중국의 협력을 받아서 경제개발 사업을 해오던 국가들은 이제 중국의 요구에 거절하기도 쉽지 않을 상황이 되지 않았나 하는 짐작을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중국을 지지하는 것이 그들의 국익에 맞을 수도 있고 또 그 국가의 정치 지도자들의 이익에 중국이 도움이 되었기 때문일 수도 있고 약점이 잡혀서 그럴 수도 있지 않겠나 하는 생각도 듭니다. 이렇게 중국은 그들의 의지를 밀고 나가는데 다양한 방법을 사용하고 있습니다.